결정적 새 장면. 네,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놓고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여야 모두 받아들인 건데요. 지난 12일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극한으로 치닫던 여야 갈등이 극적으로 봉합되기까지 결정적인 세 가지 장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법사위에 사보임된 무소속 양영자 의원의 폭탄 발언입니다. 두 번째는 민주당 민영배 의원의 위장 탈당이었고요. 그리고 어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일따라 되는가 싶었지만 다시 야합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장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양자 의원을 법사위로 옮겨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양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더욱이 이런 폭탄 선언까지 했습니다. 양 의원은 다른 분에게서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는데 이런 얘기가 폭탄이었습니다. 검수완박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에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검수완박에 대해서 이수진 의원은 누군가 검찰개혁을 위해서 예를 든 걸 가지고 너무 과장해서 얘기한 건 아니냐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지만 글쎄요. 이현정 의원님. 네. 검수완박 법안을 두고 국민의힘에선 문재인 대통령 지키기다, 이재명 상임 고문 지키기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선 상황에서 양양자 의원의 폭탄 발언으로 검수완박 전국에 크게 요동쳤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정권 교체를 한 달여 앞두고 민주당이 이렇게 갑자기 가속 페달을 밟은 원인이 뭘까? 이제 바로 그 의문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이제 사실은 지금쯤이면 이제 이 정권 이양 인수 이 작업에 이제 굉장히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또 이제 뭐 여당 같은 경우는 이제 야당할 준비를 하는 것이고요. 또 야당은 여당할 준비를 하는 것인데 근데 제가 역대 이렇게 쭉 이 정권 교체기를 보면 이렇게 여당이 막판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법안 통과에 총력전을 기울이는 경우는 거의 보질 못한 것 같아요. 더군다나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는 법안, 특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지난 1년 동안 검찰의 수사권이 6개로 한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에 대한 이제 결과물, 아직 이것 자체도 이제 정확히 평가가 안 된 상황에서 다 없애버리겠다. 갑자기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거는 뭔가 이유가 있다. 이제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됐더라도 이렇게 추진했을 것인가. 이제 이런 어떤 의문에 출발한 거거든요. 그 이유는 결국은 검찰이 현재 수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수사 이것들을 결국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 상임 고문이라든지 또 민주당의 지금 현재 수사를 맡고 있는 의원이라든지 이런 자신의 어떤 수사와 이해관계에 걸려 있어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의문이 있어 왔는데 문제는 양양자 의원이 이제 그런 내부 분위기를 아주 직설적으로 전달해 버린 겁니다. 즉 본인이 다른 상임위에 있다가 이제 이 법사위로 보임이 되면서 다들 한 이야기가 이거 통과 안 되면 우리 죽는다. 이거 통과 안 되면 문재인 청와대 한 20명이 구속된다. 자, 그러니 당신이 가서 안건 조정에 가서 이걸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본인이 전달한 거거든요. 그만큼 이 법안의 통과에 왜 민주당이 집중했는가 그 어떤 본질적인 이유 그거를 이제 양양자 의원이 폭로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파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양 의원의 발언을 두고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저는 양양자 의원께서 사전에 그런 말씀들을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우선 있고요. 예. 개별 의원들이 또는 강성 의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양양자 의원께 전달했을지 몰라도 추호도 이것은 우리 이 당내 의사 논의 과정에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결정했던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확대 해석한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박홍근 원내대표 양양자 의원이 금도를 넘었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양 의원은 오히려 지도부가 강성 초선 의원 모임인 철험회에 끌려다니고 있다 이런 뉘앙스로 반박을 했습니다. 최 교수님, 양 의원의 이런 얘기들은 좀 민주당이 이렇게 단단하게 굳어있는 뭐 그런 것이 흔들리는 것인가 이런 느낌도 드는데요. 어떤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양양자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갖고 오신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걸 비판할 생각은 저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러니까 거죠. 들었다는 얘기가 예. 아까 이제 이수진 의원도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다른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 뉘앙스가 다를 수는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다른 방송에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 얘기하신 분이 누군지 밝히고 그 얘기하신 분도 자기 의견 얘기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예.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요. 전달할 과정에서 본인이 이해할 때 약간 뉘앙스가 다르게 들을 수도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 뭐 20명이라는 숫자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말하는 분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인위적 정계 개편을 위해서 뭐 그 국회의원 관련된 조사해서 사정정국 만들어서 일부가 국민의힘으로 넘어오도록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제 예. 그런 부분을 양재 의원이 전달하는 과정에 본인의 의사가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는 양쪽의 의견을 누가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양쪽 의견을 다 드려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어쨌든 양인재 의원은 개인의 의견을 말씀하신 거니까 그건 그대로 저는 인정하고요. 다만 이제 이것이 그러면 민주당 내 큰 균열이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양인재 의원이 갖고 계신 개인적인 성향과 생각이 저는 이제 표현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는 이제 검찰의 수사권 폐지 문제에서 민주당은 대체로 다 동의한다고 생각해요. 양인재 의원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기본적인 틀은 동의한다. 다만 네. 너무 시기를 촉박하게 자꾸 진행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크게 균열이라고는 보지 않고 이 진행되는 과정에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거. 뭐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이견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당론으로 결정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의 표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크게 민주당의 큰 균열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양양자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를 하자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박홍근 원내대표는 다 방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바로 그 방법이 법사위에 배치된 민영배 의원이 탈당해서 무소속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강하게 비판했는데 그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민영배 위장 탈당 사건은 한마디로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쿠데타 그리고 정당 정치에 대한 반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묵과할 수 없습니다. 네, 민영배 의원의 위장 탈당은 저희가 꼽은 검수완박 국면에서 결정적인 두 번째 장면인데요. 법안 강행 처리를 위해 위장 탈당까지 감행한 건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어서 오히려 이게 민주당의 발목을 잡은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제가 찾아봤더니 법사위 정원이 18명이거든요. 그런데 올 2월 25일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민주당이 12명,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6명이었어요. 무소속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4월 18일 날 갑자기 민주당 의원이 한 명 줄어들면서 무소속 양양자 의원을 집어넣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무소속이니까 여당이 아니다 해가지고 4대2로 만들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무소속 의원으로 대체를 갖다가 하면 되는데 이렇게 사보임은 국회의장의 권한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아마 박병석 의장이 그렇게 양양자 의원 사보임 하면서도 속으로는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부끄러운 짓을 두 번이나 하나 그건 못하겠다라고 아마 이야기가 나온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의원을 아예 그 법사위에 들어가 있는 민주당 의원을 아예 무소속으로 바꾸는 것이 이게 민영배 그 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진짜 꼼수 중에 꼼수, 편법 중에 편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자동차가 빨리 달리려면 악셀레이터도 중요하지만 브레이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건조정위원회는 일종의 브레이크예요. 왜냐하면 다수당의 폭주를 막아보자. 그런데 민주당은 이러한 안건조정위원회를 브레이크로 쓴 게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제 악셀레이터로 썼으니까 차가 이렇게 천천히 가야 될 때 악셀레이터를 두 번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사건을 통해서 민주당이 폭주를 제어하지 못하고 민주당의 민낯을 보여준 아주 대형 사고가 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의원 사보임에 대한 의장의 속마음은 뭐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혁진 변호사께서 개인적으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민영배 의원의 위장 탈당 논란 급기야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민영배 의원이 당적을 바꾸면서 이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편법을 관행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586 이후의 세대로서 민주화를 이룬 선배들을 우상처럼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우상들이 괴물이 되어가는 게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는 없고 뭔가 부숴야겠다는 지금 망치만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민주주의를 원칙을 이렇게 자꾸 뒤흔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편법을 관행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민주당의 위성 비례 정당을 통해 국회의원이 된 조정은 의원, 586 세대가 괴물이 됐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런 사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양양자 의원의 저런 이야기가 무슨 뭐 개인적 의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양양자 의원은 사실은 국회의원직을 어떻게 보면 포기하면서까지 한 이야기입니다. 왜냐, 양양자 의원이 저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다음번 복당도 되고 광주에서 국회의원 할 겁니다. 네. 근데 본인은 그거를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물러치면서까지 저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럼 그만큼 용기 있는 이야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지금 586 의원들의 이런 행태를 보면 저도 사실 586 세대입니다만 저희들 학교 다닐 때 뭐 학생 운동하고 할 때는 목적이 정당하면 수단과 방법은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팽배했어요. 근데 그런 생각들을 여전히 지금 586의 핵심적인 의원들이 국회 활동을 하면서도 저는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뭐냐면 자신들의 어떤 목적을 하는 이 법안 통과를 위해서 과정이나 절차는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돼라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게 설립된 게 2013년도에 당시에 동물국회, 식물국회 하면서 국회가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국회가 뭔가 심층적인 토의를 하고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안건조정위원회. 그래서 3대3으로 만든 겁니다. 예. 여야 3대3 만들어서 90일 동안 충분히 토의를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지금 만든 제도예요. 그 만든 제도를 앞장서 주장했던 사람들이 지금 586 의원들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와서는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이거는 무조건 탈당도 하고 갑자기 뭐 들어가서 하고 이렇게 이 자체를 악용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민주주의라는 건요, 이 목적도 중요하지만 절차가 중요합니다. 절차를 얼마나 준수하냐에 따라서 그 정당성이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민영배 의원의 저 탈당, 무소속, 앞으로 또 아마 복당시키겠죠? 저는 그런 부분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정말 이번에 박홍근 원내대표나 이 어떤 면에서 보면 절차를 무시한 행태,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이 국회의 어떤 존엄이라든지 민주주의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는 철저한 책임 추궁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586 세대인 이현중 의원께서 586 세대 같은 세대를 향해서 아주 쓴소리를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극한 대치로 치닫던 검수완박 정국은 극적으로 봉합됐습니다. 여야가 어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전격 수용하면서 파국은 피했는데요. 검수완박 정국의 결정적 세 번째 장면 지금 만나보시죠. 예, 더불어민주당은 수용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기소권과 수사권이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고 하월에 처리한다는 한국형 FBI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반복해서 주장을 했고 기본적으로 반영되었다라고 봅니다.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양당이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정부패도 척결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 타협을 했다. 검찰이 갖고 있는 보안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거는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박병석 국회의장의 조정안이 나온 게 어제 오전 9시 45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민의힘은 1시간 23분 만에, 민주당은 2시간 4분 만에 이 조정안을 전격 수용했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극한 대립을 벌이다가 조정안이 2시간도 채 안팎으로 양당이 다 수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수용한 이유를 두고 관심이 많은데, 그렇죠. 궁금증이 많은데 왜 이렇게 빨리 수용한 거죠? 일단 이제 이 합의안이 발표되기 전에 세 차례 걸친 원내대표와 박병석 의장 간에 이제 논의가 있었고 나름대로 내부에서는 거의 뭐 잠정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이제 의원총회 과정을 통해서 추인만 받았다면 되는 것인데 양당에 다 정책 이해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정책 야합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민영배 의원의 무소속 이 탈당에서 굉장히 코너에 몰려버렸어요. 예. 당내에서도 많은 비판들이 나와버렸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이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금 뭐 사실 민주당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민단체와 민변까지도 다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코너에 몰리다 보니까 뭔가 합의가 필요했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이 극한 투쟁으로 어떤 싸움을 하기에는 용기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본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걸 필리버스터도 해야 되고 뭔가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국민의힘의 투쟁력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또 네. 하나는 검찰 수사권을 우리 국민들이 본 입장에서 보면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솔직히 국민들이 검찰의 어떤 수사권이 커지든 적든 큰 영향이 없어요. 근데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여야가 어떤 면에서 보면 공통점이 있었다. 즉 자신들의 뭐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선거법이라든지 자신들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권을 다 뺏는 데는 다 동의해버린 거죠.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많은 어떤 시민들이나 어떤 국민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판단한 게 아니라 마지막에는 결국은 자기들의 어떤 이해관계, 자기들의 수사권 관련해서는 여야가 똑같은 이해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빨리 합의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꼼수 탈당까지 불사한 민주당. 이 조정안 덕분에 또 부정적인 여론을 비껴가면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관철했습니다. 의석수가 적어서 민주당 법안 강행을 막을 수 없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후로 검수완박을 막을 시간을 벌었다는 점에서 출구를 찾은 거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최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비슷한 시각인데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게 실리를 추구한 거죠. 네. 왜냐하면 완전히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할 수 있는 걸 일정 부분 좀 제재를 했다는 점, 이런 점에서는 실리를 추구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민주당은 이제 퇴로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명분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사실은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사실 이걸 계속, 왜냐하면 박병석 의장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중재안을 받아들이는 쪽의 의견대로 나는 가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만약 민주당 받고 국민의힘이 안 받아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필리버스터가 뭐고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국회의장이 일사천리로 처리해보고 직권상정해서 통과시켜버리면 뭐 막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런 점이 작동해서 일부라도 없고, 이제 아마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제 보안 수사를 강조를 하죠. 보안 수사를 이제 잡았다는 점,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일정 부분 이제 실리를 취한 것이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부담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정무적 예. 판단을 하게 되면 지방선거도 그렇고 또 여론도 상당히 좀 악화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 뭔가 좀 이게 출구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합의안을 통해서 출구를 찾았다는 점에서 민주당도 어느 정도 뭐 비판이 내부적으로 있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서로 맞아떨어져서 중재안이 합의안으로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싸고 어제 여야가 전격 합의했다 이런 소식 짚어봤는데 지금부터 한 단계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